안녕하세요. 인스치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했던 돌 기체 표현에 이어서 여러 개 이렇게 겹쳐져 있는 돌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같이 이 스케치한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위에 이렇게 둥근 모양의 납작한 이런 돌 모양의 스케치가 있는데 크기만 달라요. 그죠? 그리고 빛의 방향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컬러가 같기 때문에 컬러를 따로따로 이렇게 개체 연습한 것처럼 채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컬러가 같기 때문에 밝은 부분만 다 같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 중간 톤을 잡아주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서 나중에 명암 들어갈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것부터 채색을 하겠지만 밑에 있는 스케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중간에 있는 돌들은 모양은 다 둥근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즈라든지 컬러가 다 달라요. 그죠?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돌들을 보시면 각기 모양도 다 다르지만 컬러가 다 달라요. 그죠? 이런 컬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자, 요거는 위에서 아래로 빛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쪽 윗부분이 다 밝고 아랫부분이 어둡겠죠. 이제 얘는 모양은 다 같지만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밝고 어둡고를 표현을 잘 못해요. 개체 연습한 것처럼 개체 컬러를 다 올리시고 그렇게 채색을 해서 명암을 넣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스케치 되어져 있는 마지막 거 한번 보시면 형태는 각져 있는 모양의 둥근 모양이 아니라 각각 잘라져 있어서 좀 딱딱한 차가운 돌의 느낌의 컬러와 각져 있는 모양의 돌들이에요. 그죠? 자, 요거는 모양도 각각이지만 색깔도 어때요? 색깔은 같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빛이 떨어지는데 컬러가 같은 톤이기 때문에 같이 제일 위에 있는 돌 명암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이렇게 채색을 하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서 채색을 하고 그리고 명암을 넣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색 한번 해볼게요.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컬러는 무채색 계열의 조금 연한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채색은 울트라마린에다가 세피아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자, 울트라마린에 세피아를 섞어서 무채색 계열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돌의 색깔이 좀 많이 연해요. 그죠? 자, 그러면 물 조절을 조금 많이 하셔서 일로카를 살짝만 섞으세요. 그러면 조금 돌들이 차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채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밝은 부분 먼저 채색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빛은 어떻게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러면 밝고 이제 밝은 부분부터 먼저 채색 올려봅니다. 물 조절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서 하시면서 보면 중간에 살짝 번지는 부분 그리고 흰색 부분이 살짝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들도 같이 이렇게 약간 색깔의 변화를 주셔도 돼요. 다 일정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죠. 돌은 자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색깔이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컬러를 조금씩 믹싱해서 다르게 올리셔도 돼요. 자, 처음 올릴 때는 물의 양을 조금 있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색깔 올릴 때 자연스럽게 번져서 중간 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의 양을 너무 적게 하는 것보다 조금 많게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렇게 밝은 부분 다 올리셨어요. 네, 그러면 중간 단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의 양을 좀 적게 하든지 아니면 물감을 조금 더 섞어서 자, 이렇게 싹 올려볼게요. 자,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물의 양을 조금 적게 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번짐이 가게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자, 중간 단계예요. 자, 하시다 보면 돌에 사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어두운 부분이 홈이 파여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러면 밝은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넣으면서 조금 표현해 주셔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돌이 겹쳐져 있는 옆에 부분은 라인이 조금 하얗게 밝게 나타내셔도 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서 연결시켜 주셔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명암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채색해 줄 때 구분이 되니까 막 번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붓으로 닦아낸다든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객체 연습처럼 그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번짐의 느낌도 잘 살려서 이렇게 채색 한번 올려봅니다. 중간 단계까지는 다 올리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어두운 색깔, 그러면 물감의 양을 적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물의 양을 적게 하셔서 컬러를 더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 자, 조금 마르기 전에 빨리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돌에 흠집 나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되니까 완전 다 마르고 들어가게 되면 좀 딱딱해지죠. 물론 돌이 딱딱하기는 하지만 표면에 이렇게 보면은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돌 색감을 칠할 때는 약간 서로가 이렇게 번져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됩니다. 경계되어져서 잘려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딱딱하게 해서 명암이 끊어져도 되는데 돌이 둥근 돌이다 보니까 조금 자기들끼리 믹싱이 돼서 자연스럽게 채색이 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갈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밝은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표현해주면 돌이 훨씬 이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흠집이 나 있는 것처럼 어떤 돌의 모양 이런 것 좀 생각하셔서 색깔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조금 더 물기를 빼고 물감의 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살짝 찍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광 있는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물체를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광 표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같은 색계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어때요? 좀 쉽게 표현이 되죠? 자, 여기까지 밝고 중간 어둡고 밝고 중간 어둡고, 자, 이 정도까지는 다들 채색 다 따라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요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밑에 그림자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그림자가 풀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풀의 느낌으로 채색 한번 살짝 올렸다가 나중에 그림자 한번 들어가
해볼게요. 먼저 그린 계열로 풀 표현 조금 해줄게요. 잔디처럼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사이사이에 약간 흙도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는 어떤 색깔? 옐로우 오커나 아니면은 버밀리언을 조금 섞어서 약간 붉은 톤의 색깔을 올리셔도 돼요. 사이에 조금씩 보이게 풀과 풀 사이에 땅이 살짝 이렇게 보이게끔 이 정도. 자, 그리고 풀이 이래 보면은 어때요? 저 돌 뒤쪽으로도 풀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거기에도 그리니쉬로 해서 이렇게 약간 요새 터치를 주면서 풀이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저희 풍경을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돌 사이에 풀도 자라나고 그리고 여러 풀 속에서 돌이 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죠. 이러면서 나무가 있고 꽃도 피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돌의 명암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말랐다고 생각하면 돌의 그림자, 풀도 같이 옆에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그린빛이 들어가는 무채색을 조금 만드세요. 자, 그러면 무채색 만들어 놨는 데서 그리니시나 아니면은 퍼머넌트 그린을 조금 섞으면 약간 풀의 이끼의 느낌처럼 색깔이 그린빛이 살짝 나요. 그러면 이 어두운 톤으로 물기를 좀 작게 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찾아서 돌의 모양도 조금 만들어주고 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해서 돌에는 이런 표면과 이런 모양과 이런 컬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따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진상에 있는 돌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이제 하는 기법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쪽에도 같이 번지게 이렇게 살짝 연결되게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돌과 위에 있는 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 색깔로 약간 그린빛이 들어간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밝은 부분보다 살짝 어둡게 했을 뿐인데 돌의 어떤 깊이감과 구분이 돼요. 그죠? 이쪽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뒤쪽으로 빠지고 앞에 돌은 더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그리고 밝은 부분에도 이렇게 막연하게 밝게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 돌에 이렇게 보면 좀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이런 모양도 있고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이렇게 험이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모양을 조금씩 이렇게 그려주면 조금 더 돌의 느낌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돌도 같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명암 넣어 볼게요. 컬러는 울트라마린에 세피아 해서 무채색을 만든 그 상황에서 조금 주변에 컬러가 그린이 있다 보니까 그리니시 옐로우나 아니면 퍼머넌트 그린 컬러를 조금 섞어서 약간 더 초록빛이 나는 이끼가 살짝 껴있는 그런 느낌의 바위를 표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아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색깔 차가운 느낌으로 돌만 생뚱맞게 해놓으면 숲속에 있는 돌이라기보다는 따로 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풀의 느낌도 생각하시면서 어차피 돌만 그리는 풍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색깔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훨씬 더 그림도 풍성해지고
더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작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올리셨어요. 자, 어때? 보니까 조금 돌 같은 느낌이 나나요? 자, 그러면 그림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림자는 밑에 풀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풀이 있는 부분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둡게, 땅 색깔보다 어두운 색깔로. 자, 지금은 풀이 있어요. 그럼 풀보다 좀 어두운 색깔로 하면 초록 짙은 그림, 색 그림, 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타내려면은 블루 계열을 조금 더 섞어서 공기층이 있는 것처럼 명암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자 컬러로는 약간 피콕 블루나 세룰리안 블루를 퍼머넌트 그린에다 좀 섞으면 어때요? 약간 블루 계열의 공기층 컬러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컬러로 자, 이렇게 시작점으로 해서 채색을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조금 시작점이 어때요? 물체 가까이에 있는 부분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물체 바로 가까이의 시작점에서 살짝 어두우면서 점점 물체와 떨어지면서 연하게, 자, 이렇게 연하게 해서 그림자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너무 강하게 하면 그림자의 어떤 떨어져 있는 그림자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그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한 컬러를 그냥 떡 붙여놨는 것처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보면 돌과 땅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진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어때요? 얘가 여기 또 붙어 있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감이 있으려면 공기층의 어떤 색감들이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조금 연하게 해서 일단 먼저 한 번에 초벌로 이렇게 그림자 표현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림자 요거 조금 마를 동안 돌에 한 번 더 명암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퍼머넌트 바이올렛 조금 컬러 섞었습니다. 세피아에다가 울트라마린 바이올렛, 퍼머넌트 바이올렛 조금 섞어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인다 하는 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앞뒤 돌과 조금 더 구분을 해주면서 거리감도 나타내주면서 명암 한 번 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도 잡아주고 이제 돌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 정도에 자, 이쪽 부분에도 붙어있는 부분에 자세히 보면 역광이라고 조금 지워놨는데 그 부분에도 약간 정리가 살짝 들어가주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채색이 되겠죠. 빛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에 이 작은 돌도 모양 조금 만들어 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서 좀 돌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풀도 좀 표현을 했으니까
한 번 더 풀에 이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잡아서 돌 있는데 조금 더 색 그린 사용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어두운 부분 풀 모양 생각하시면서 풀이 많을 때는 우리가 펜붓 이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 풀이 그닥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몇 가닥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풀의 느낌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중에 이제 풀하고 같이 이렇게 더 스케치를 해서 해보겠지만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같이 하늘도 채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하늘 컬러는 보통 세루리안 블루를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연하게 해서 한번 톤 슬쩍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있다 뭐 이러면 약간 살짝 물을 묻혀서 살 풀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정말 맑고 파란 하늘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도 한번 잡아주고. 자, 그러면서 붓에 물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 해서 살짝 구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뭐 구름도 그닥 힘들지 않죠. 물의 양 조절에 의해서 이렇게 색감 표현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 조금 더 어둡게 디테일하게 잡아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울트라마린에다가 아니면 피코 블루에다가 그린 색깔을 조금 섞어서 조금 더 이렇게 공기층의 색감으로 해서 그림자 잡아줄게요. 자, 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끈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잡히지는 않겠죠. 표면 자체에 땅이 전체적으로 풀이 잔잔한 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약간 아웃라인을 조금 풀의 느낌처럼 터치를 넣으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 큰 돌,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돌들도 약간 디테일하게.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뭘 하시냐면 제일 마지막에 그림자의 가장 시작점이 가장 어둡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진하게, 다 진하게 해버리면 테두리처럼 되니까 그 시작점만 살짝 진하게 해서 좀 더 강하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어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뭐 돌만 있어도 그냥 뭐 조그만한 풍경화가 하나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적인 연습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작은 거라도 작품이 되게끔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한 번 더 이렇게 스케치 하셔서 연습 조금 많이 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